세금. 진짜 이맘때쯤이면 우리 모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죠. 뭐 좋든 싫든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세금이 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5,000년이나 된 세금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 걸까요? 특히 월급 명세서 받아볼 때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내야 돼? 하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법이니까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걸까요? 사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류가 문명을 만들면서 맺은 일종의 거래 같은 거거든요. 국가는 우리에게 질서와 안전, 그리고 뭐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제공할 테니 우리는 그 대가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놓겠다. 바로 이 약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문명이라는 걸 세우기 위해서 맺은 일종의 악마의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계약이 처음 맺어진 곳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 인류 최초의 세금이 시작된 곳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최초의 세금 기록은요, 우리가 아는 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이 점토판 좀 보세요. 누가, 뭘, 얼마나 냈는지가 쐐기 문자로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세금 장부인 셈이죠. 그럼 돈도 없는데 뭘로 세금을 냈냐고요? 바로 자기가 직접 생산한 걸로 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물세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농부는 곡식으로, 맥주 만드는 사람은 맥주로, 가축 키우는 사람은 가축으로 세금을 낸 거죠. 이게 바로 세금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었어요. 고대 이집트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파라오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체계적인 세금 시스템이었어요. 심지어 나일강 수위를 재서 그 해의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예측까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었다니까요. 대단하죠? 그리고 저 거대한 피라미드, 저걸 짓는 데 들어간 노동력, 그러니까 부역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세금의 한 종류였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파라오의 창고로 모여서 이집트 문명을 떠받치는 힘이 된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로마 제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는 정말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최초의 체계적인 세금 걷는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만든 그 모든 길들, 수로, 공공건물, 그리고 막강한 군단까지 이 모든 걸 유지하려면 당연히 엄청난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로마는 제국 구석구석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제국을 굴리려면 제국에 돈을 대야 한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로마의 직접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트리부툼 솔리, 또 하나는 트리부툼 카피티스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솔리는 땅에 매기는 세금, 그러니까 일종의 재산세였고요. 카피티스는 머릿수대로, 즉 모든 성인에게 똑같이 매기는 인두세였어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땅과 사람, 제국의 모든 곳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했던 세금 시스템이 결국엔 양날의 검이 되고 맙니다. 제국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니까 부족한 돈을 채우려고 세금을 점점 더 무겁게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도한 세금 부담이 결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사람들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들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세금이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불공평해지는 순간 그 문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죠. 네, 방금 본 로마의 경우처럼 세금이 이건 좀 심했다, 너무 불공평하다 느껴지는 순간 역사는 정말 크게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어버린 좀 기상천외하고 불공평했던 세금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영국의 창문세입니다. 이름 그대로 창문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1700세기 영국 정부가 생각하기에 창문이 많으면 부자겠지?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세금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멀쩡한 창문을 그냥 벽돌로 막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도시 풍경이랑 집 짓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렸고 나중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위생 문제까지 생겨서 결국 없어졌죠. 세금 정책 하나가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된 세금, 바로 가벨이라고 불리는 소금세입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지금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이게 너무너무 불공평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내는 세금 액수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귀족이나 성직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아예 안 냈어요. 오직 평범한 사람들만 이 무거운 세금을 다 짊어져야 했던 거죠. 이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국 폭발해서 왕정을 무너뜨린 거대한 혁명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뒤흔든 세금들을 봤는데요. 이제 시점을 현대로 옮겨와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세금을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소득세죠.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개인이 버는 돈, 즉 소득에 직접 세금을 매긴다는 아이디어는 역사적으로 보면 꽤 최근에 나온 발명품이에요.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그 탄생 배경에는 항상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명확해져요. 1799년에 영국이 나폴레옹과 전쟁하느라 돈이 없으니까 소득세를 처음 만들었고요. 1861년에는 미국이 남북전쟁 비용을 대려고 소득세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나라 모두 이건 전쟁 때만 잠깐 걷는 임시세금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번 생긴 세금은 절대 쉽게 없어지지 않죠. 결국 이 임시세금이 오늘날 모든 현대국가의 재정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5,000년의 기나긴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어떠세요? 세금을 내는 방식은 분명히 바뀌었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냈던 곡식이나 노동력이 지금 우리가 내는 월급의 일부로 모습만 바꾼 거니까요. 하지만 그 본질, 그러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 기본적인 계약의 내용은 사실상 그대로인 셈입니다. 결국 이 5,000년 묵은 계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재협상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는 더 좋은 도로를 원하나요? 아니면 더 튼튼한 국방, 그것도 아니면 더 넓은 복지 혜택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시겠습니까?